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미용기기 얘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보면 하락폭이 시장은 밀렸고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보면 의료기기나 뭐 보톡스, 필러 이런 업체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느낌만 그런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정확합니다. 네. 주가도 그렇게 크게 네. 변동이 크지 않았고요. 예. 빠지지도 않았고 뭐 고점 대비도 평균 하락률이 뭐 일부 업체만 제외하고는 다 20% 안짝입니다. 네. 굉장히 양호한 변동성을 거죠, 정도는. 하방 경직성은 좀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연초 대비 뭐 평균 상승률도 30%가 넘습니다. 대략 37%니까 뭐 웬만한 반도체 회사 못지않은 AI 반도체 못지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클래시스가 1월달 대비해서 30% 넘게 33% 수익이 나고 있고 휴젤 같은 회사가 뭐 66%. 최근에 대세는 요 파마 리서치가 합병 그죠? 합병 이슈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57%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뭐 원택을 빼고는 뭐 비올, 제시스 메디칼, 그다음 뭐 APR까지 다 연초 대비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요 APR 22%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이 APR의 2월 27일 상장됐거든요. 2월 27일 가장 그 최고가 대비 22% 지금 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22% 지금 빠졌다는 거고요. 연초 대비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디톡스하고 원택 정도가 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변동성이 상당히 15%에서 25% 안짝으로 다른 그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전력기기나 뭐 화장품 그런 방산 이런 회사들의 변동성은 35% 이상 되거든요. 굉장히 변동성 낮은 거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그런데 숫자는 굉장히 강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체크를 해볼 텐데 밸류상은 사실은 이제 느낌이기에는 미용 의료기기도 이게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퍼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네. 들면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쪽도 비슷하게 하면서 PR이 낮진 않을 것 같은데 밸류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가 네. 올라간 폭보다 네. 실적 올라간 폭이 커서 밸류는 그냥 딱 코스피 평균 PER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밸류 측면으로 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까 많이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30% 넘게 올랐다는 거는 주가 측면으로 굉장히 선방한 건데 여전히 이 클래시스를 포함해서 비올까지 평균 PER 올해 기준으로는 19배 정도 수준이니까 코스피보다 뭐 10% 안짝이고요. 네. 내년 기준으로 치면 코스피 평균 PER보다도 떨어집니다. 16배 정도니까 굉장히 낮아지는 수준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10배 후반에서 20배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 가장 밸류에이션 상으로 내년 기준으로 역시나 가장 매력 있는 거는 원택입니다. 원택이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원택이라는 회사도 내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과 이익이 40%씩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네. 대장주가 클래시스인데요. 클래시스가 내년 기준으로 26배. 뭐 1등주인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고밸류를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25년 기준으로 평균 PER의 한 20% 정도 할증받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클래시스하고 메디톡스 정도가 조금 평균을 넘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용 의료 기기들 이슈를 체크를 해볼게요. 이쪽 섹터도 사실은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섹터잖아요. 네. 화장품처럼 네. 그죠? 수출 대표가 이제 좋아지긴 하지만 조금 주춤한 게 이슈이고 휴재를 급등했다는 건 이제 대주주가 뭐 주식 사서 자체로 상장 폐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때문에 좀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요. 네. 주요 기업들 이슈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휴젤 그 대주주 상장 폐지 관련된 건 뭐 확정 사항은 아니고, 걱정은 아니고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슈는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일단 먼저 수출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데이터가 약간의 계절성은 있는데. 예. 보툴리누 톡신 같은 경우 8월 10일 것까지니까 지금 728만 달러를 기록했고 7월달 월별 데이터로는 전년 대비 15.3% 계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7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0.3% 정도 빠졌고요. 레이저 기기는 역시 계속 7월달에도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했고 올해 지금 가장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요 레이저 기기 쪽인데 레이저 기기가 8월 달에 수출이 지금 10일까지 2,397만 달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전년도에 7,939만 달러, 전년도에 8월 달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 레이저기기, 보툴리눔 톡신 모두 8월 달에는 데이터가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용 미용기기, 뭐 APR이 하는 이제 가정용 뭐 마스크 뒤집어 쓰고 그런 기기 같은 경우가 제일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요. 8월 달에도 지금 10일까지 데이터만 찍은 게 지금 683만 달러니까 작년 1,054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요. 7월 달에 8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시 수출 데이터, 요게 파마리서치 데이터인데요.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125만 달러 기록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지금 186만 달러 기록하면서 지금 35%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과 레이저 기기가 올해 8월 달에 약간 부진한 상황이지만 7월 달에는 여전히 전년 대비 계속 성장을 했고 8월 달 현재 수출 데이터로만 보면 가정용 미용기기 쪽에서 상당한 수출 실적 40% 넘는 수출의 호재를 낳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모두 엄청나게 컨센을 초과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북미향으로 에벌루스 수출 호조가 나타났고 휴젤과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이 소송, ITC 소송 관련돼서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되면서 휴젤, 메디톡스 모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됐다는 거고요. 이 ITC 최종 판결이 10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추가 소송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기준으로 휴젤에서 이 메디톡스하고 소송 때문에 들어가는 법무 비용만 30억 이상이 비용이 감소됐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70억에서 30억이니까 40억 정도가 이 소송 비용이 감소되면서 상당히 그 비용단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 감소가 나오면서 전체 마진을 개선하는 효과를 예상을 하고요. 특징적인 거는 메디톡스 국내에서 내수에서 톡신이 전 분기 대비 88%나 성장을 했습니다. 휴젤과 대웅제약도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전 분기 대비 성장을 하면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모두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저가 톡신 시장에서 이 3인방이 골고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젤이 유일하게 중국, 유럽, 미국 모두 진출한 국내 회사인데요. 유일한 회사인데 3분기부터 이제 지금 미국향으로 베네브란 미국 파트너사랑 본격 지금 판매 체결을 해서 본격 판매를 확대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에서는 대웅제약이 지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 휴젤한테 좀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최소 중저가 쪽으로 포지셔닝, 그 대웅제약의 에볼루스랑 똑같이 중저가 포지셔닝을 타겟팅하면서 미국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지금 3년 안에 최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성비 선호하는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이 국내 해외 모든 트렌드가 있어서 해외 단에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법적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면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최초로 지금 3년 만에 전체 시총이 6조 돌파하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미용 의료기기는 좋은 상황이고 메디톡스를 포함한 대웅제약, 휴젤 모두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선두권의 휴젤 이 뒷단에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금 그 필러 부분, 보톡스 부분이 제일 좋고 두 번째 좋은 부분은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중에 레이저 기기 쪽이 8월달 수출 데이터는 부진했지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계속 기저효과를 계속 갱신하면서 계속 좋았기 때문에 잠시 소강 국면이지 이게 뭐 실적이 8월 수출 데이터가 부러졌다고 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 필러는 이제 한동안 그 전에 이제 균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것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ITC 소송 가고 그죠. 네. 굉장히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네.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확대되는 건 아니고 그쵸. 마무리 네. 수준으로 이제 네. 돼가는 거. 10월 10일 이후로 완전히 그러니까요. 끝나는 걸로 되고 네.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미용 기기 쪽은 역시나 이제 수출이 잘 되고 미용 기기 쪽은 B2B에서 이제 B2C로 이제 병원에 납품하던 게 이제 개인들이잖아요.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에서 뭐 하는 네, 기기 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좀 되는 게 이슈인 것 같고요. 주가도 시장 대비해서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고, 그런 미용기기 가운데서 관심 기업은요? 네, 역시나 네. 선두 기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휴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휴젤은 아까 말씀드린 최대주주 그러니까요.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럽고 네. 클래시스가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영업이익률 53% 이런 이익률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아마 이 영업이익률 53%는 본적 있죠, 엔비디아. 네네. 엔비디아가 그렇죠. 60%잖아. 그렇죠. 60%죠. 네. 그 국내 업체 중에는 53%면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HPSP 네, 같은 경우도 HPSP가 그렇고요. 요 정도 네, 맞아요. 비슷한 수준 예, 왔다 갔다 예, 하는데 예. HPSP 뭐 클래시스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2분기 때 매출이 587억 전년 대비 28% 매출 성장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312억을 기록하면서 매출로 보나 영업이익으로 보나 영업이익률로 보나 전체적인 세 가지 그림에서 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당연히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비중이 꺾였습니다. 50%대를 찍고 많이 줄었다고 이걸 우려 요인처럼 나타냈는데 금액이 분기 기준으로 26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사이즈가 이제 250억 이상 사이즈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여전히 소모품 매출 비중 44%인데 지금 그 볼륨어라고 고주파 기반의 이 그 레이저 기기 장비가 유상으로 그러니까 소모품 전환되는 시기가 이제 막 돌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짧고요. 해외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무상으로 소모품을 뿌린 다음에 그 소모품 무상 뿌리는 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전환하거든요. 근데 국내 지금 RF 장비가 이제 유상 소모품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딱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3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좀 이 소모품 매출이 계속 폭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슈링크 유니버스 원래 슈링크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슈링크 유니버스도 소모품 매출이 계속 분기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 53%에는요. 이 소모품 매출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의 마진율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전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고요. 브라질, 태국, 일본, 중국, 미국 골고루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압도적으로 브라질에서 200% 성장이 나왔다면 지금 중국, 일본, 태국 수출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의료 관광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갑자기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슈링크나 그 시술 네, 시술 다양한 시술. 네, 수술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강남에 이제 피부 한번 시술을 받아볼까 해서 갔는데 국내에는 별로 없고요. 전부 중국말 들리고 일본말 들리고 다 그래서 그 실제 그런 의료 관광 이 패키지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릴 정도로 역관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의료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도 당연히 이 클래시스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슈링크 유니버스랑 볼륨어가 골고루 잘 팔리고 있고 수출 지역이 기존에 좀 브라질에 한정됐다면 미국, 중국, 일본, 태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볼륨어 같은 경우는 슈링크 유니버스는 이미 작년부터 수출한 거고 볼륨어는 이제 아마 그 5월달, 6월달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볼륨어 지금 1월부터 해서 아마 연간으로 최대 700대 이상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0대 이상 팔린다는 거는 볼륨어의 소모품 매출도 연간 100억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파트너사 이제 9월달에 이제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4분기부터는 미국 판매 매출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뭐 대장주죠, 그죠? 클래시스가. 네, 최근에 뭐 비올 얘기도 좀 하고, 네네.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가장 대장주인 클래시스를 눈여겨볼 기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용기기 시장의 흐름들 김지훈 대표님과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